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연애를 할 때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남성적 성향, 또 다른 한 사람은 여성적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위해 노력했던 전 연인이 갑자기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헤어짐을 말했다면 바로 남성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재회에 성공하신 분들의 헤어짐의 원인 중 무려 80% 이상을 차지하는 헤어짐의 공통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헤어지기 직전 싸움이 반복되고 결국 한쪽이 지쳐서 헤어지는 경우의 대부분은 연애 초반부터 엄청 달린 연인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 주말, 밤낮 구분 없이 만날 수 있을 때는 쉼없이 만나고 연락하고 매주 금, 토, 일, 2박 3일은 무조건 연박하면서 데이트를 했던 연인들 말이에요. 남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연애 초반에 나오는 긍정 호르몬,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매일 보고 싶고 몇 시간씩 통화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원래 본인의 평소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연애 초반에 연인에게 에너지를 과하게 써버리거든요. 여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연애 초반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도 될 사람인지 경계하다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모습에 안정감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서로 좋기만 한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참 좋을 텐데 남성적 성향을 가진 상대방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애 초반에 비해 표현도 적어지고 연락과 데이트를 할 때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여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더 친밀해지고 싶은 요구가 커요. 상대방을 만나는 시간 자체가 나에게는 쉼이고 힐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성적 성향의 사람에게는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늘 나만 상대방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것 같고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것 같고 상대방은 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그런 건지 오래 만나서 질린 탓인지 내가 상대방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다시 행복해지겠지 하다가도 변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에 또 불안해져요. 친밀감이 중요한 여성적 성향의 분에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방이 변한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쪄서 그런가? 내가 너무 자기 관리를 못했나?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마음이 식은 건가? 자책을 하다 보니 점점 자존감은 낮아져요. 그러다가 마음이 더 조급해지면 이제는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고 상대방 탓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누가 생긴 건가? 상대방이 이렇게 쉽게 마음이 변해버리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참고 참다가 서운함이 터져버리죠. 너 정말 변했어. 남성적 성향을 가진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이렇게까지 화나고 삐질 일인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처음에는 지금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미안하다고 하면서 노력해보겠다고 해요. 여기까지의 연애 과정을 보면 연애 초반과 달라진 상대방의 행동만 볼 때는 마치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노력도 덜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줄어서 변한 것만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줬는데 친구들이랑 술을 먹거나 PC방에 가질 않나. 이럴 때는 정말 너무 서운하죠. 정말 연애 초반에는 나밖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더 소중해진 건가? 내가 귀찮아진 건가? 권태기인 건가?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덜 소중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연인은 서로의 감정에 신경 써줘야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친구들과 만날 때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충전해서 연인에게 더 잘해주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런 포인트에서 너무 서운하기만 해요. 좋아한다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성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마음이 식었을 때만 가능하니까요. 사랑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연인과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싶고 멀어지면 다시 가까이 가고 싶은 본능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능적으로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본능은 혼자만의 시간, 개인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상대방을 분명 사랑하지만 때때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건 상대방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 상대방이 서운할 걸 알지만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수 있는 휴식이 주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요. 남성적 성향의 사람들은 여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관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에서 번아웃이 자주 와요. 헤어진 직후 남성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마치 벌써 마음 정리를 다 한 것처럼 그동안 연애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실컷 하면서 한동안 자유롭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본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대체 왜 연애 초반에는 이런 본능을 숨겼던 걸까요? 뭐 일부러 계획적으로 숨기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애 초반에는 긍정 에너지가 뿜뿜해져서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마냥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만 크기 때문에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의 본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성적 성향의 분들이 이런 본능을 이해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배가 왜 고픈지, 잠을 왜 자고 싶은지 물어보면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남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해요. 여러분의 걱정처럼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식었다면 헤어지자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연애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연애를 하면서 물론 내 기준에서는 굉장히 부족했지만 상대방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상대방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연애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본능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진작에 말을 해주면 이해를 해줬을 텐데 말을 안 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진짜 답답해요. 남성적 성향의 사람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익숙치 않아요. 또 힘든 걸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성향 때문에 내가 힘든 걸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말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치고 힘든 본인의 마음을 본인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성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특징인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인정욕구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꺼려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지거나 야근이 잦으면 성취욕구와 인정욕구가 강한 남성적 성향의 사람은 더더욱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에너지가 방전돼서 연인을 만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어요. 막상 만나도 상대방을 만족시켜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본능적으로 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고 내가 덜 중요한 사람 같고 상대방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상대방은 나름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에너지가 방전되니까 말이나 표정,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계속해서 변했다고 반복하다 보면 공격받는 느낌이 들고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억울해요. 또 남성적 성향의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상황이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요즘 회사에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내일 출근을 일찍 하려고 데이트를 평소보다 좀 일찍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인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남성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불편해집니다.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오늘도 서운한 일을 만들면 안 될 텐데 또 서운하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서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런 욕구들을 뚫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듣지도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차피 알아주지도 않는데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이상한 건가? 권태기가 온 건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대방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다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모르게 권태기 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여성적 성향의 사람은 내가 바라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상대방이 마음이 식은 것 같고 불안해져서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바라는 답을 원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서로 답정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헤어짐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또 너무 많습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문제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수면 아래를 바라보면 문제는 이랬던 거예요. 남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본능을 이해하고 이성을 찾고 다시 살펴보면 마음이 식은 줄 알았던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매번 노력했던 게 그제서야 보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남성적 성향의 분이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연락도 하려고 노력하고 데이트도 매번 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이벤트를 해줬던 이유는 결국 단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에너지는 없어 보이더라도 데이트를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말수도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텐션까지 올리지는 못해서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하나 싶다가도 나를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했던 모습들은 결국에는 상대방이 여전히 나와 연애를 잘해보고 싶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나만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도 노력하고 있었구나. 서로 다투는 순간에는 지쳐서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서로를 위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런 행동이 상대방이 계획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도 나타나는 본능적인 부분인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서 서로의 노력들이 깨달아지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순간은 서운하더라도 결국 이해가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연애와 휴식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진짜 이건 이전과는 다른 찐 성숙한 연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연애를 하다가 서로 분명히 너무 사랑했던 것 같은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헤어지셨다면 설령 상대방이 많이 지쳐서 너랑은 미래가 안 그려져. 우리는 진짜 안 맞아. 마지막에 헤어질 때 상대방이 너무 모진 말을 쏟아내서 정말 끝인 것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도 헤어지는 순간에 이성과 감정이 충돌됩니다. 이 충돌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방어 기제가 강화돼서 진심이 아닌데 모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최선을 다해 제대로 된 연애를 했고 많이 사랑했다면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초반에 설레이던 감정이 지금은 비록 지친 감정으로 변화됐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변해서 결국 그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각자의 시간을 통해 관계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틀렸던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른 거고 앞으로 관계를 위해 해야 할 것,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누군가로 인해서 행복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일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감정들을 책임지고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에너지와 같아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나도 현재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만나자고 해봤자 재회의 시기만 더 딜레이 될 수 있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예측했던 건 우리가 상대방을 붙잡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 이런 식으로 헤어진 연인들은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만 계셔도 재회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헤어지고 나서 진짜 많이 힘드시죠? 이별을 인정하려고 해도 좋은 날 만나 아낌없이 표현하면서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했던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걸 한순간에 인정하기는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헤어진 건 어쩌면 나의 잘못도 상대방의 잘못도 아닐 수 있어요. 이별이 여러분의 탓인 양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과의 사랑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힘들겠지만 더 이상 이별에 내가 무너져선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아들, 딸이고요.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